안녕하세요. 영치유튜브입니다. 요즘 이혼율과 재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부모님 중 한 분이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재혼을 하시게 되면 뜻하지 않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혼하신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 유산의 일부를 계모나 계부가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계모나 계부가 사망하게 되면은, 자, 그 유산은 계모나 계부 쪽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자신은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계모나 계부가 사망했을 때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내지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를 상속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속순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손녀 등 직계 비속인데, 자, 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을 때 그때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자녀는 친자식뿐만 아니라 양자도 상속인이 되는데요. 자, 일반 양자는 입양되기 전에 친부모, 즉 실제로 낳아주신 부모의 유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 제도가 있는데요. 이 친양자의 경우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 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낳아주신 부모님의 유산은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은 이제는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제2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물론 부모가 먼저 상속을 받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조부모님이 상속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직계 존속도 없으면은 이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제3순위로 상속을 받고, 그 형제자매도 없으면 피상속인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아내나 남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함께 제1순위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즉 50%를 가산해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은 이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을 하고, 그 상속분은 5할, 즉 50%를 가산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이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혼자 단독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서 동거하고 있을 뿐이라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재혼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게 되는데, 자, 그 시아버지를 계부,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계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하고, 그 시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계부자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계모자 관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90년 1월 13일 전에 옛날 민법 규정에 의하게 되면, 자, 계부자 관계나 계모자 관계를 친족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로 부모와 자녀 관계로 보고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서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1990년 1월 13일 민법이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부자 관계나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친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계부자 관계나 계모자 관계에 있는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자, 유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C와 D의 친아버지 A가 B와 재혼을 하게 되면 B와 C, D는 계모자 관계가 되는데, 자, 그 후에 A가 사망해서 유산이 35억 원인 경우에, 자, 상속인은 피상속인 A의 직계비속인 자녀 C와 D, 그리고 피상속인의 A의 배우자 B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속분은 이 직계비속인 자녀 C와 D는 1대1로 균등하고, 자, 배우자 B는 C 또는 D의 상속분의 5할, 즉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즉 50%를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C와 D는 각각 1, 계모 B는 1.5로서 자녀 C와 D는 각각 10억 원을 상속받는데 계모 B는 15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또 계모 B가 사망하게 되면 계모 B의 유산 중에는 계모가 생전에 C와 D의 친아버지인 A로부터 상속받은 15억 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자, C와 D는 계모 B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고, 자, 그 유산은 계모 친자녀나 친정쪽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모 B의 친자녀 또는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그들이 없다면 계모 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고, 그 직계존속이 없으면 계모 형제자매가, 그도 없으면 계모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자녀 C와 D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아버지의 유산 15억 원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계모 친자녀나 친정쪽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녀 C와 D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친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친아버지가 재혼하시는 것을 반대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시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계모 B보다 C 또는 D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계모 B는 C 또는 D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 C와 D가 어렸을 때 B가 A와 재혼을 해서 C와 D를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면은 계모의 입장에서는 C와 D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A가 사망했을 때 본인은 A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친자식같이 생각하고 C와 D에게 상속분을 양보했던 경우에는 더욱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 그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계부자 관계가 생겼을 때에 그 친어머니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셨을 때도 그 상속 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계부자 관계나 계모자 관계에 있는 분들 중 일방이 사망했을 때 상호간에 서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자,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사망하신 분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즉 계부나 계모의 자녀로 입양을 해서 양자 내지 양녀가 되거나, 아니면 계부나 계모의 재산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계부나 계모의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되면 서로 법적인 친자관계가 되기 때문에 양자는 계부나 계모의 직계 비속인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되는 방법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자, 일반 입양은 양자가 실제로 낳아주신 친부모와 종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입양되더라도 양부모뿐만 아니라 실제로 낳아주신 친부모의 유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의 경우에는 그 입양과 동시에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낳아주신 친부모의 유산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양부모의 유산만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입양을 하지 않고 계부나 계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방법은 그 계부나 계모가 살아 계실 때에 그 증여를 받거나 유언유로 증여를 받는 유증을 통해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나 유증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이지만 증여는 증여 시점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자, 유증은 말 그대로 유언유로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인 계부나 계모가 사망했을 때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증여든 유증이든 증여세는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부나 계모가 유산 전부를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게 되면은, 자, 계부나 계모의 법적인 상속권자가 일정 부분의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한편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1990년 1월 13일 전에 옛날 민법 규정에 의하게 되면은 이 계부자 관계나 계모자 관계를 친자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로 부모와 자녀 관계로 보고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서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계부나 계모가 1990년 1월 13일 전에 돌아가셨다면은 그 계부나 계모의 유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미 계부나 계모의 친자녀, 기타 친가쪽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유산을 정리한 상태라면 그 상속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는 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중요합니다. 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게 되면 소멸합니다.
자, 따라서 계부 또는 계모가 1990년 1월 13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때 유산이 정리되고 그때 상속권의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이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지만은, 자,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은 한참 후에 알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때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서 상속회복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 요즘에는 특히 그 이혼율이 높고 따라서 재혼율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계부자 관계나 계모자 관계에 따른 상속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부모님의 재혼이라는 혼인관계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계부, 계모, 그리고 그분들의 친자녀인 의붓자녀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낸다면은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지만요. 자, 그렇지 않다면은 입양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